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국왕과 왕비가 방콕에서 열린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영접했으며 경전 낭송, 기념품 전달, 수상자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왕과 왕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와 국왕의 업적, 할랄 산업을 주제로 한 전시를 포함해 무슬림 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왕실은 이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왔으며 무슬림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세안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어제 저녁 방콕에서 탁신 전 총리와 회담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아세안 의장 자문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 지도자인 미나웅 흘라잉 장군과 회담을 했으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표와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미얀마의 미래는 미얀마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송크란 연휴 기간 동안 태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3명이며 이 중 46%는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피해자는 54%로 해당 보험을 통해 사망 시 최대 50만 바트, 부상 시 최대 8만 바트의 치료비, 장애 시 최대 50만 바트, 입원 시 1일 200바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가해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포장 차이가 매우 크며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쌀, 카사바, 옥수수,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농민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쌀은 전국에 매입소를 설치해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유도하고 저장을 위한 금융 지원과 금리 보조를 통해 약 250만 톤이 보관됐으며 450만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카사바는 8개 지역에 매입소를 열고 내수 사용 확대와 금융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옥수수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해 수입을 관리하며 생산성 향상과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두리안은 수확기를 맞아 수출 준비가 본격화되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협상을 강화해 약 47만 톤의 물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도 강화해 수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2025년 태국 경제 성장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충격으로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수출, 투자, 금융시장 등 5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자, 자동차, 가공식품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이미 일부 생산과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출 충격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과 외환 보유액 관리를 강화하며 구조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태국 감사원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약 20억 바트를 투입한 고급 공공건물임에도 외부 화장실에 재래식 변기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 주요 실내 공간에는 모두 양변기 설치가 계획돼 있었으나 외부 쓰레기 보관실 인근 화장실만은 재래식으로 설계돼 계층차별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특수수사국이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시공 명단에 포함된 기술자 51명 중 일부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 일부는 언론 노출을 꺼려 장소를 변경했으며 도시계획청과 관련 서류를 비공개로 검토하는 과정도 병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신원 확인을 마쳤고 건물 앞에서 촬영된 단체 사진이 경력 증빙처럼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수수사국이 이들을 포함해 전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실제 참여 여부와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치앙마이 매림에서 실종됐던 50세 남성이 실종 3일 만에 핑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수색을 이어오다 이날 아침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다리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이며 유가족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도인 관광객 납치 사건을 접수한 후 긴급 출동해 인질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여행을 미끼로 유인돼 방콕의 한 주택에 감금된 상태였으며 범인은 같은 인도 국적으로 피해자에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여행 당시 비자가 없어 함께 이동하지 않았고 이후 가족에게 몸값 요구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을 급습해 손발이 묶인 피해자들을 구조했으며 현장에서 용의자 5명과 피해자 4명을 확인하고 모두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 전력청이 미얀마 지진과 관련해 국내 대형 댐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댐은 지진에 대비해 설계됐으며 국제 기준에 따라 주간 점검, 2년 주기 점검, 이상 상황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시리키댐, 푸미폰댐, 스리나카린댐, 와치라론 꼰댐 모두 극히 낮은 진동만을 기록했으며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크란 축제 기간 중 방콕에서 라부부라고 불리는 약물을 사용한 후 의식을 잃고 심정지 증상을 보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라마티보디 중독센터는 총 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2명 사망, 1명 중환자실 입원 상태입니다. 각성제와 중추신경 억제제가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성분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 2022년 캐논퐁 사건과 유사하게 약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는 이번 사례가 전체 피해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마약 퇴치국 등과 협조에 대응 중입니다. 남은 약물 사용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